에어컨 하루 종일 틀었는데 전기세가 고작 3만 원도 안 나왔다는 사실 믿기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아마 대부분은 에어컨만 보면 리모컨을 움켜쥐고 망설이실 겁니다. 틀자니 전기세가 무섭고 끄자니 더위에 숨이 막히고. 하지만 제가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거실과 침실 두 공간에 에어컨을 하루 12시간 이상씩 틀고 지내셨는데 전기세는 겨우 3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분과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에 사는 옆집은 에어컨을 절반도 안 쓰고도 전기세가 12만 원을 훌쩍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정 모두 냉방기기는 동일 브랜드의 같은 연식. 사용 시간만 따졌을 땐 오히려 전기세가 적게 나온 쪽이 더 오래 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났을까요? 문제는 사용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치명적인 에어컨 사용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냉방이 아니라 전기세 구덩이로 빠져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더운 실내에서 땀을 흘리며 무리하게 참다 보면 심장이 벌렁이고 어지럼증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전기세 아끼겠다고 선택한 잘못된 방법이 결국 건강까지 빼앗아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냉방이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 되는 이 시대에 에어컨을 틀기만 해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똑똑하게 써야 진짜 효과를 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모드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타이밍에 에어컨을 쓰는지가 바로 이 전기세의 격차를 만든 겁니다. 이 내용을 놓치신다면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는 순간 손이 떨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중 여름철이 되면 급격히 늘어나는 환자 유형이 있습니다. 전기세 부담에 에어컨 사용을 꺼리다가 더위로 인해 탈수, 열사병, 심지어 심장 이상까지 겪는 사례들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쉽게 탈진하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왜일까요? 전기세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세 걱정 때문에 건강을 망치는 일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 원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굳게 믿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제습 모드로 틀면 전기세가 덜 나온다. 아마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리모컨을 켜고 냉방 대신 제습을 누르면 마치 전기를 아끼는 똑똑한 선택을 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습 모드는 단순히 습기만 잡는 기능이 아닙니다. 외부의 온도, 내부의 습도, 공기 흐름까지 동시에 계산하면서 복잡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 결과 실내 온도와 습도 조건에 따라서는 냉방 모드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특히 구형 에어컨의 경우 제습 모드나 자동 모드의 작동 알고리즘 자체가 엉망입니다. 센서 민감도가 떨어지고
제어 프로그램도 오래된 채 그대로라서 냉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계속 컴프레서를 가동하거나 반대로 껐다 켰다를 반복하며 전력 소모를 끝도 없이 늘려버립니다. 제습 모드를 켜놓고 안심하고 계셨던 분들, 사실은 매 시간마다 실외기에서 불이 날 듯한 전력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 중에도 하루 종일 제습 모드만 썼다며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에어컨이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와 착각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처럼 덜 틀면 아낄 수 있다. 제습은 전기를 덜 먹는다는 식의 막연한 기대는 오히려 매달 고지서에 숫자를 쌓아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모드를 고르는 순간부터 당신의 전기세는 결정됩니다. 지금 어떤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 이번 달 고지서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중랑구에 사는 최명자 씨, 63입니다. 남편과 함께 30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혈압과 심부전 초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죠. 한여름 실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하루 3시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탈수로 인한 혈압 불안정으로 2차례 병원에 실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적용한 이후에는 에어컨 사용 시간은 하루 10시간 이상으로 늘었고 전기세는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건강 상태였습니다. 어지러움이 줄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이건 단지 에어컨을 더 오래 틀어서가 아니라 정확한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루 종일 틀었는데도 전기세가 그렇게밖에 안 나왔을까요? 그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기세를 스스로 폭탄처럼 올리는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끄는 습관입니다. 무조건 외출할 땐 끄고 들어오면 다시 켜는 것. 이게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전기 낭비 방식입니다. 왜냐고요? 에어컨은 꺼져 있다가 다시 켜는 순간 실외기가 순식간에 최대 출력을 가동합니다. 실외기는 에너지 소모의 핵심입니다. 이 실외기가 꺼졌다가 다시 작동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높은 전력을 순간적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즉, 한 번 껐다가 다시 켰을 뿐인데 그 짧은 순간에 일반 운전의 몇 배 가까운 전기를 소비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외출 시간이 짧다면 절대 끄지 마십시오. 90분 이내, 즉 1시간 반 이내라면 꺼두는 것보다 그냥 계속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전기세가 더 적게 나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다수의 실험을 통해 반복 검증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에어컨을 끄는 걸 절약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하루에 몇 번씩 껐다 켰다 반복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전기세 지출이 급증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람 방향입니다. 당신은 에어컨 바람을 어디로 쏘고 계십니까?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향해 직접 바람을 쏘도록 방향을 설정합니다. 시원함을 바로 느끼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결정적인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찬 공기의 특성은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점입니다. 즉, 바람을 아래로 쏘면 바닥이 먼저 시원해지지만 천장 부위에는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정체되며 전체 실내 온도가 균일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바람을 위쪽 천장 방향으로 보내면 찬 공기가 천장에서 서서히 가라앉으며 자연스럽게 공기 흐름이 형성되고 실내 전체가 더 빠르고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결국 바람 방향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똑같은 에어컨 출력으로도 훨씬 더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에너지는 덜 쓰고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당장 리모컨을 꺼내서 바람 방향을 위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전기세는 여기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햇빛입니다. 에어컨 성능을 아무리 높이고 냉방 모드를 조정해도 태양열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낮 시간에 커튼을 열어두고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 공간은 이미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이 열을 줄이기 위해 몇 대의 힘을 쓰게 되고 결국 실외기는 더 강하게 돌아가며 전기 소모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햇빛을 가리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는 몇 도나 낮아지고 그에 따라 에어컨 가동 시간과 출력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은색 커튼, 알루미늄 포일, 썬팅 필름 같은 저렴한 도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특히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 태양열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무조건 커튼을 닫고 외부 복사열을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체감 냉방 효과는 급격히 올라가고 전기세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필터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좋은 모델로 바꾸고 냉방 효율을 따져도 필터가 먼지와 세균으로 막혀 있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공기가 원활하게 통하지 않으니 실내 온도 조절은 더뎌지고 실외기는 더 강하게 돌아가고 결국 에어컨 전체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오염된 필터는 냄새, 세균, 곰팡이까지 함께 퍼뜨리며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하지만 정작 이 간단한 청소를 몇 달 동안 하지 않고 방치하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주에 한 번,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필터를 꺼내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세척한 뒤 햇빛에 말려야 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로 실내 공기질도 개선되고 전기세도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기적 같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필터 청소는 선택이 아니라 여름철 에어컨 사용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기세를 정부가 직접 줄여주는 공식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고령자, 저소득 가구,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 다른 하나는 지정카드로 사용 가능한 금액이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기세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당신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모님, 가족, 지인 중에서 해당되는 분이 계신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폭염 속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그 누구도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충남 아산시에 사는 김정호 씨는 올해 65입니다. 작은 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시며 무더운 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열 탈진이었습니다. 그 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 정부 지원을 받았고 에어컨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됐고 이전보다 활력이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에어컨은 이제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온열 질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틀기만 해서는 오히려 전기세만 폭등하고 건강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식은 단순한 절약법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된 실천 전략입니다. 건강도 지키고 지갑도 지킬 수 있는 이 방법,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정보를 나 혼자만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부모님, 지인, 친구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이 작은 실천이 많은 사람들의 여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